안녕하세요, 여러분. 넘파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넘파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일단 두 번째를 하고 판다스를 옮겨놓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은 행렬을 설정하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설정하는 함수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바꾼다는 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차원을 바꿔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다룰 내용은 설정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제로즈, 원즈, 풀, 바이, 엠프티를 하고요. 그리고 행렬 뒤바꾸기는 플립이라는 함수를 하고요. 이제 다차원 행렬을 1차원으로 바꾸는 함수가 2개가 있거든요. 플래튼하고 레이블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설정하는 함수 요 5개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np.zero는 말 그대로 기본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그런 설정 함수고요. 그 다음에 np.1은 1로 초기화하는 설정 함수입니다. np.full은 내가 원하는 지정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np.i는 단위 회분열로 초기화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활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np.empty는 초기화를 하지 않고요. 메모리에 있는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쓰는 것이 np.empty입니다. 첫 번째 np.zero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np.zero하고 가로 안에 3,4라고 해주면 요거는 이제 내가 2차원 배열 로우 3개, 칼럼 4개짜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실행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 실행해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A는 np.zero즈 3,4 한 다음에 pprint A 하잖아요. 그래서 출력해주면 안에 3 곱하기 4짜리 배열이 생기는데 여기에 값이 0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p.1은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3 곱하기 4로 해봤어요. 1은 아까 제로즈는 0으로 채워졌는데 1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로 채워집니다.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np.1즈 3 곱하기 4하고 A에다 저장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아래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수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np.1하고 재료를 한 번씩 다 써봤어요. 그래서 같은 요거는 지금 만든 행렬을 어디에다가 저장은 안 하고 그냥 내용 그대로 출력해 봤거든요. 3,2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원인데 로우는 3개, 칼럼은 2개짜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원으로 하면 이렇게 생기고요. np.zero즈 3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번에는 너무 똑같으니까 np.1을 3 곱하기 3으로 안 하고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지만 3 곱하기 5로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5 해서 런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np.zero는 이번에는 5 곱하기 4로 해볼게요. 4 그래서 np.zero를 채우면
실행하면 이렇게 로우가 5개고 칼럼 4개짜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함수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np.full이라고 쓰고요. 아까 원즈나 제로처럼 내가 어떤 배열을 만들 것인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채우고 싶은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 곱하기 4에다 11을 채우라고 했거든요. np.full 하고 3 곱하기 4에다 11을 채우라고 하고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실습창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np.full 3 곱하기 4 11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2 곱하기 7로 하고 2 곱하기 7 더하면 9잖아요. 9로 채워볼게요. 그래서 9로 채운 다음에 run 하고 나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로우가 2개 생기고 다 값이 9로 채워졌죠. 그래서 함수 지금 4가지를 쭉 봤고요. 이제 다음 함수는 np.i인데요. 주로 np.i는 단위 행렬을 생성하기 때문에 정방형 쉐입만 가능합니다. 정방형이 가능해서 숫자를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np.i5라고 하면 5 곱하기 5짜리가 이렇게 단위 행렬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볼게요. np.i 5 해서 run 하면 5 곱하기 5짜리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7로 바꿨어요. 7로 바꿔서 run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위 행렬이 생기는데 이렇게 로우가 7개짜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위 행렬 쓰실 때는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거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empty라는 게 있는데요. empty는 행렬을 생성하는데 초기화 과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할당받는 기존 메모리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메모리를 할당받았는데 빈 메모리였으면 값이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초기화 안 하기 때문에 실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사용할 때 초기화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np.empty하고 4,2 하면 이것도 여러분 2차원으로 로우가 4개고 칼럼이 2개짜리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np.empty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a는 np.empty 4,2 pprint a라고 했거든요. 실행하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굉장히 큰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값을 다 한번 바꿔볼게요. empty를 갑자기 마우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4 곱하기 2를 안 하고 제가 4 곱하기 3을 했어요. 4 곱하기 3을 하고 실행해 보면 4 곱하기 3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여기 지금 4 곱하기 3으로 했더니 다 0이 할당됐잖아요. 이 말은 메모리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무것도 값이 없는 곳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mpty 쓰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앞에 4 곱하기 2였는데 2 곱하기 4짜리로 한 번 더 실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4짜리로 해서 실습했거든요. 실습하니까 이런 값이 나오네요. 만약에 이거를 3 곱하기 5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3 곱하기 5 empty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3 곱하기 5짜리 하나 만들었더니 빈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이렇게 0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정하는 함수라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로우 2D고 로우가 3개고 칼럼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짜리잖아요. 로우가 3개고 칼럼이 6개짜리고 값은 7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3하고 6이 들어가고 채우는 거는 어떤 거 썼죠? 예, 풀이라는 함수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보시면 이렇게 np.풀 3 곱하기 6, 그 다음에 7로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행렬을 행과 열, 로우와 칼럼을 서로 바꾸거나 차원을 바꾸는 걸 해볼 텐데요. 리쉐입이 데이터는 변화 없이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그 행렬의 로우 칼럼이나 이런 걸 바꿔주는 거고요. 트랜스포즈는 차원을 변경하는 거고, 플립은 안에 들어있는 값들의 순서를 뒤집어서 다시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리쉐입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에 mp.원즈라고 해서 이렇게 6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6개가 생기거든요. 원즈니까 사실은 값이 1이 차겠죠. 여기 이제 순서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1, 2, 3, 4, 5, 6을 했는데요. 여기 6개짜리가 1차원으로 생기죠. 1차원으로 생겼다가 출력을 해보면 뭔가 나올 거고요. 리쉐입을 해서 2 곱하기 3으로 바꿔요. 요거는 1차원이었는데 2차원으로 바꿔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꿔서 로우 2개, 칼럼 3개로 바꾸면 여기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3 곱하기 2로 바꾸라는 거죠. 이것도 2D로 바꿔서 바꾸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 볼게요. 여기 데이터를 mp.원즈 해서 6개를 만들고 리쉐입을 했는데요. 리쉐입을 하기 전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출력하고 리쉐입 할게요. 데이터를 출력하고 요거를 없애고 하나 만들어서 리쉐입을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6개를 만들어서 런하면 요런 게 생겼어요. 1이 들어가는 게 6개가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리쉐입해서 2 곱하기 3 해서 런을 하면 로우 2개, 칼럼 3개짜리가 생겼죠.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리쉐입을 2 곱하기 3으로 안 하고 3 곱하기 2로 해봤어요. 리쉐입을 3 곱하기 2로 해서 요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런을 하면 3 곱하기 2짜리가 생깁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마지막 예제인데요. 요거는 mp.arrange 6이라고 하고 하면 값이 0부터 해서 5까지가 생성되거든요. 6개가 0부터 5까지가 들어가는데 그 된 거를 바로 이렇게 명령어를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리쉐입 하고 2,3은 2 곱하기 3까지가 되겠죠. 이거를 실행해 보면 이제 0부터 이게 생기고 5까지가 생기고 이걸 리쉐입해서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리쉐입은 굉장히 활용도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즈는 로우와 칼럼이 서로 바뀐다. 이게 트랜스포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전에 했던 거는 전부 다 데이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예제를 데이터로 할게요. 데이터에 이런 값이 들어있는데 현재 이런 값이 들어있는데 데이터.transpose를 해줘요. 그러면
행과 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칼럼에 있는 게 한 로우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해 보면 같은 칼럼에 있는 03이 첫 번째 로우에 들어가고요. 14가 그 다음 로우, 25가 그 다음 로우에 들어가는 것이 트랜스포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이건 달랐지만 이렇게 두 개짜리 6 곱하기 3짜리가 있다가 3 곱하기 2짜리가 되는데 각각 로우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플립인데요. 플립은 이렇게 만약에 값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값을 넣어준 상태에서 지금 플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이 1부터 8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들어갑니다. 8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뒤집는 함수입니다. 순서를 뒤집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16번 슬라이드였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을 때 1차원일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이 들어가고 mp.점 플립하고 실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을 볼게요. 2차원을 보면 예제로 가서 보면 2차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로우가 3개거든요. 1, 2, 3, 4, 5, 6, 7, 8, 90, 11 이렇게 되어 있고 2차원을 플립을 했어요. 플립을 해서 출력을 하면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부터 플립이 되냐 하면 여기 지금 로우도 다 플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요. 중간은 그대로 있고 처음 게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순서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보면 로우도 조정되고 안에 있는 값도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플립을 하는데 엑시스 제로라고 하고 플립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로우만 조정이 됩니다. 로우만 조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실습해 볼게요. 실습하는 데 가서 지금 보시면 2차원 데이터가 들어있고 플립하고 2D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제일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 처음으로 오면서 순서도 90, 11, 12가 아니고 12, 10, 19 이렇게 바뀌었고요. 중간은 8, 7, 6, 5, 처음은 4, 3, 2, 1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축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가 다 바뀌고요. 두 번째처럼 이렇게 바꿀 때 플립을 할 때 축을 지정해서 제로를 지정을 해요. 축을 지정하면 뭐만 바뀌냐 하면 로우의 순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90, 11, 12가 오고요. 로우의 순서만 바뀌어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번에는 플립하는데 엑시스 1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로우는 그대로 있고요. 로우는 그대로 있고 값만 조정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1, 2, 3, 4는 4, 3, 2, 1 5, 6, 7, 8은 8, 7, 6, 5 12, 11, 19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에 해봤어요. 그대로 리버스해서 플립, 엑시스 제로 해서 하면 이제 로우는 바뀌지 않고 값만 뒤집어져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연습 문제인데요. 여러분 MP 어레이를 해서 지금 이렇게 1차원으로 데이터가 쭉 10개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내가 요런 어레이로 바꾸고 싶어요. 2차원인데 로우는 2개고 칼럼은 5개짜리로 바꾸고 싶거든요. 네, 요 이전에 배운 걸로도 다시 할 수 있는데 뭐 해주면 될까요? 네, 리쉐이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보시면 리쉐이프에서 2,5 한 것이 답입니다. 이제 이 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이제는 두 개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제 21번은 플래튼과 레이블이라는 걸 하는데요. 플래튼은 여러 차원의, 그러니까 2차원이나 3차원의 어레이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레이블은 행렬을, 이것도 플래튼 해주는 건데,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서로 메모리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로 가보면 플래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3 곱하기 4짜리 2차원 배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플래튼 하면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예제를 보면 지금 3 곱하기 4짜리 배열을 만들고 플래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1차원 형태의 배열이 됩니다. 이 상태, 이제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도 플래튼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X점 플래튼을 해서 A1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A1에다가 A1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다가 99를 넣었거든요. X를 출력해 보면 지금 X는 A1이 바뀐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1, 2, 3, 4, 5, 6, 7, 8, 9, 10, 11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플래튼 해서 A1을 출력해 보면 맨 처음의 값은 내가 바꾼 90으로 수정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예제를 보면 플래튼 해서 X점 플래튼 한 다음에 A0에는 99를 넣고 프린트 X 했어요. 그럼 X는 원래 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1, 2, 3, 4, 3 곱하기 4짜리 배열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A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A는 플래튼된 값으로 바뀌었고 처음의 값은 1은 사라지고 1의 자리에 99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기서 프린트 X 한 거는 조금 전에 보신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 레이블은요. A2에다가 아까 X 만든 거 그대로 쓰고요. 레이블이라고 하고 A2에다 98을 넣었어요. A2에다 98을 넣고 프린트 X 하잖아요. 그런데 A2에다 98을 넣었는데도 X를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엘리먼트가 1에서 98로 바꿔집니다. A2를 하면 이렇게 플래튼된 98부터 나타납니다. 사실 이거 요 형태를 보면 지금 X하고 A2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플래튼과 레이블은 그래서 거의 이제 기능적으로는 비슷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2 X점 레이블하고 A2제로는 98 프린트 X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X는 이제 98이 1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A2를 출력하면 1차원으로 98부터 12까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세 번째 연습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A에는 MP 어레이 한 다음에 2 곱하기 4짜리 어레이를 넣고요. 거기에다가 B는 A점 레이블 해서 값을 넣었어요. B의 4에다가
1000으로 숫자를 바꿨거든요. 그런 다음에 C에는 A점 플래튼을 했어요. C0에는 0을 넣었어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출력될까요? 이것도 예제에서 따라해 보죠. 여기에서 그대로 따라해서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NP 어레이를 쭉 집어넣고요. 값을 넣은 다음에 프린트 A를 했어요. A를 해주면 A는 1, 2, 3, 4가 나오고 지금 레이블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 4 위치가 1000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프린트 B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B를 해보고요. B를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블한 결과라서 중간에 1차원으로 바뀌면서 인덱스 4 위치가 1000으로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C를 해볼게요. C를 출력을 하면 C는 지금 사용할 때 A를 가지고 플래튼을 했거든요. 그래서 C를 만들 때 이미 A에는 이 위치가 1000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0에 0이 들어가서 0, 2, 3, 4, 1000, 1, 4, 2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레이블을 먼저 안 하고 플래튼을 먼저 했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졌겠죠. 여기서 레이블과 플래튼을 바꿔서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넘파이 강의는 전체 5개 강의라서 다음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강과 동일하게 레퍼런스한 사이트고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